구독, 좋아요는 이렇게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손자병법을 관통하는 한 글자가 왜 온전할 전자여야 하는지 따져보겠습니다. 손자병법 3장에 전국 위상, 파국 차지라고 쓰여 있습니다. 해석하면 나라를 온전하게 하는 것이 최고이고 나라를 파괴하는 것이 그 다음이다 입니다. 조금 풀어서 해석하면 싸우지 않고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최고지만 만일 적이 도발해 오면 따끔하게 혼내준다로 보면 되겠습니다. 전국, 나라를 온전하게 한다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요? 아국인가요? 적국인가요? 대부분의 경우 아국, 즉 우리나라라고만 생각합니다. 아국을 온전하게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치면 손자병법을 한쪽만 이해하게 됩니다. 전국에서 온전하게 해야 할 나라는 아국은 물론이고 적국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적국을 온전하게 해야 우리도 온전할 수 있고 우리가 온전해야 적국도 온전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라를 온전하게 해야 영원한 평화가 지속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국 위상 하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반드시 전국 위상에는 파국 차지가 따라와야 합니다. 만일 파국 차지가 없다면 전국 위상은 어떤 의미인가요? 나라를 온전하게 하는 것만이 최고의 선이라는 의미입니다. 적국이 아국을 공격하려고 전쟁 준비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전국 위상만 부르짖는 겁니다. 심지어는 전쟁이냐 평화냐 어느 것을 선택하겠나요? 라고 엉뚱한 질문을 하면서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전쟁은 안 되고 무조건 평화를 선택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적국이 만만하게 보고 침략해 오겠지요. 그때도 전국 위상만 부르짖으면 결국 항복하게 되는 것이지요. 총 한 방 쏘지 않았고 평화가 유지되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평화인가요? 나라는 망하고 생긴 평화. 이 평화는 거짓 평화입니다. 망한 나라에서 자유로운 시민의 삶은 없어지고 노예의 삶이 기다리고 있겠지요. 전국만 하려고 하면 전국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국 위상에는 반드시 파국 차지가 따라와야 합니다. 전쟁 없이 온전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하지만 너 우리나라 공격하면 혼날 거야 라고 경고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이 공격해 왔다면 선택의 여지가 없지요. 파국 차지입니다. 맞받아 쳐야 합니다. 그러나 이때도 적국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적군을 과도하게 사륙하고 항복한 군인을 생매장하고 적국의 민간인을 무차별하게 죽이는 것 같은 무도한 짓은 하지 말자는 겁니다. 왜냐하면 파국 차지의 상황이지만 항상 전국 위상을 추구하는 것이 손자병법에서 말하는 핵심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임마누엘 칸트는 1795년 발간한 영구 평화론에서 전쟁이 없는 진정한 영구 평화만이 정치상 최고의 선이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공격을 받았을 때는 방어적 전쟁을 할 권리가 있다고 그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그런데 방어적 전쟁을 해도 선멸 전쟁은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 시에 발생한 과도한 피해 그리고 패전국에 지워진 과도한 부담 입으로만 떠드는 거짓 종전협정이나 평화협정은 진정한 평화, 영구적인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손자가 주장한 전국 위상, 파국 차지와 임마누엘 칸트가 주장한 영구 평화론과 방어적 전쟁은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동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동영상에서는 전국 위상, 파국 차지의 실제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다음 동영상을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이렇게였습니다.